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664명, 카나가와 295명, 사이타마 201명, 치바 150명, 오사카 309명, 아이치 219명, 효고 128명, 홋카이도 14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8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만 3,75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만 4,46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13명, 오사카 10명, 카나가와 5명,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4명 등 총 4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84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853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6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8,75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6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66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8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7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24명으로 전체의 약 49%, 40대에서 50대는 총 177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60명, 시설 내 감염이 5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6명, 입원 환자는 102명 증가한 2,0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154명, 누적 사망자 수는 56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로시마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これまで何があっても揺らぐことのなかった盤石の医療体制がわずか2週間足らずで崩壊し始めております。 히로시마현은 정부가 내건 승부의 3주간이 시작되기 전과 최근 일주일의 신규 감염자 평균을 비교해보면 약 1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날 히로시마현과 시의 의사회는 병상의 압박을 호소하였습니다. 現在確保病床332床ですけれども、空床は122ですので、空床率が 36.7%、療養先が未定の患者さんも非常に増えていまして、現在619名の方が療養先が未だに決まらない。 또한 구급 환자를 받고 있던 히로시마 시민병원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여 현재 구급 이송이나 수술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今病院は次々に診療を縮小し手術を中止せざるを得ない状況にあります。救急患者の受け入れに余裕のある病院はほとんどないというのが実情です。体制を維持できない可能性が高まっています。まさしく大規模災害に匹敵する緊急事態です。可能な限り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てください。4月の緊急事態宣言の時以上の厳しい行動制限が必要です。 한편 교토에서는 14개의 병원의 병원장이 의료의 압박을 호소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수술 연기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軽症から中等症はほぼ、満員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我々人工呼吸器を扱う医療施設というのはもう最後の砦になるんで、今もうこれ以上患者さんが増えたらこれは大変なことになると。特に GoTo キャンペーンが28日です。遅すぎます。年末年始の今回の規制というのはぜひ自粛してほしいかなと。このまま何の対策も打たずにこのまま感染が拡大し続ければ医療崩壊です。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用法用量は3週間間隔で、2回接種というのが申請内容となっております。有効性安全性しっかりと審査した上でですね、まず初めは優先順位、医療関係者から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ですね、接種をできるようにしっかりと体制整備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내년 2월에는 일본 내 시험 데이터가 제출될 예정이며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 의료 종사자의 접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쿄의 이날 신규 감염자는 664명으로 과거 세 번째로 많은 감염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코이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차 경계를 호소하였습니다. 3本の柱は死亡者を出さない、重症化
重症者を出さない、医療崩壊をさせ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どうぞ感染拡大防止の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이렇게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경보가 발령된 도쿄. 전철을 운영하는 JR 동일본은 이날 12월 31일에 차량 운전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출범한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일출 명소 등을 행선지로 하는 임시열차 운행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야당은 긴급사태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地域を絞った中での緊急事態宣言を一刻も早く決断をするよう政府に求めてまいりたいと。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감염 확대가 심각한 지역을 한정하여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표명하였습니다. 緊急事態を出すような状況にならないよう分科会の提言も含めて12月14日の対策本部において営業時間短縮要請の延長や GoTo トラベル事業の全国一律の一時停止とのより強い措置を講ずることに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 이에 카토 관방장관은 고투 트래블의 전국 일제 중지 등 감염 방지 체계 철저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18일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가기 결정하였습니다. 今般の閣議決定に基づき、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り抜くため引き続き着実に防衛力の強化を図ってまいります。 이날 가기 결정에서는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억지력 강화에 대해 계속 검토한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적의 사거리권 밖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및 신형 이지스함 2척의 건조를 포함시켰습니다. 방위성은 현재 사거리 150에서 200km 정도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5년에 걸쳐 1000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나면 일본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타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준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사형법에 따라서는 전수방위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난다.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지소쇼를 포기한 뒤치다거리이며 안보대책의 기본 방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며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를 하는 스탠드오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소쇼의 배치 계획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만드는 이지스함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명명하고 운용 주체를 해상자위대로 명기하였습니다. 신형 이지스함의 부가 기능과 설계상 특징 등 상세 내용은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벚꽃 출보는 모임의 전여제 문제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18일 오전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응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단에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의 있게 응하겠다. 국회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연내라도 국회 출석에 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야당 측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本会議でも堂々と補填はないと、全く事実と違う嘘をついてきましたから、そういうことを精査してやっぱりやるには偽証罪が問えるぐらいの厳しい対応をこちらとしてはした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 야당 측은 국민에게 보이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예산위원회 설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다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사장이 이대로라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라며 스가 정권의 2030년대 휘발유차 퇴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2050、と言われるんですが、これは国家のエネルギー政策の大変革、なしにはなかなかですね、達成は難しいと。火力発電で作って CO2 をたくさん出した電気を作り、そのうちの、各家庭で使う日当たり5000件分がですね、単に重放電されるいう世の中を分かって政治家の方がああやってガソリン車なしにしましょうと言っておられるのかどうなのか。 토요다 회장은 정부가 2030년대에 신차의 휘발유차 판매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다라며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화력 발전의 비중이 커 자동차의 전환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조하며 전기 자동차로의 급격한 이행에 반대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 철강연맹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도 2050년 탄소 제로의 목표 실현에 대해 연구개발에만 10년, 20년이 걸려 개별 기업이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계 총리로 불리는 경단련 회장을 배출하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도 강한 토요타와 일본제철의 총수로부터의 반대와 우려가 나와 스가 총리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정책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하여 스가 총리는 내년 중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실질 3.4%의 성장의 전망에서 4.0% 정도로 상향 조정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높인 수준으로 최근 확정한 추가 경제대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스가 내각은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과 성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총 73조 6천억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내년 실질 성장률 4.0%를 달성함으로써 내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게 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대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임금 인상의 흐름을 지속하고 민간 수요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전망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비교 가능한 1995년 이래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